이번 강의는 지형 모델링, 즉 사이트 모델링, 주변 모델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건데, 사실 여러분들 이 경사지 같은 경우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막상 익스트루드를 해서 올렸는데 도로 표현이라든지 조경 표현이라든지 리터치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건축 작업, 특히나 건축 CG 작업은 각각 프로그램마다 융통성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보았어요. 베이스 모델링, 그리고 컨투어 모델링, 서피스 모델링. 베이스 모델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지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죠. 자, 그래서 저는 블럭, 도로, 인도, 경계석, 추가적으로 차선까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벤치, 버스 정류장, 그렇죠? 표지판, 그리고 휴지통, 도로 같은 경우에 끝부분에 고랑, 그렇죠? 배수로도 있죠. 그리고 트렌치도 있고, 가로등,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그냥 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죠. 흙 위에 있죠. 조경, 그다음 그 조경을 둘러싸고 있는 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요소를 다 신경 쓰다 보면 마감을 못 하겠죠. 사실 소스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 라이노 소스나 스케치업은 소스 굉장히 많죠. 3D 맥스 소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소스들을 갖다 쓰기만 하면 되지만, 혹은 이미 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굉장히 리얼하게 소스를 전체 다 만들어 놓은 상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내 건물만 스위치해서 렌더링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수강생들한테 리얼리티 이미지로 렌더링을 걸지 말아라, 이렇게 추천하거나 혹은 강요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리얼한 이미지, 리얼리티 이미지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해요. 렌더링 걸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소스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내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을이 지는 하늘을 표현을 하고 싶다. 그거를 풀 3D 상에서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구름의 구도라든지 혹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특히나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국제공모전을 몇 번 나가봤는데 그 수상작이라든지 나왔던 출품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건축물 모델링은 하되 주변은 대부분 리터치. 다만 그 리터치 할 때 우리가 뻔한 어떤 여름의 느낌으로 이렇게 리터치 하기보다는 그 건물에 그리고 주변의 풍경에 자기만의 느낌을 살려서 리터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여러분들 모델링, 건축 모델링의 디테일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다만 주변의 모델링은 제가 말씀드렸던 한 4-5가지 요소만 표현을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컨투어 모델링. 컨투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경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형을 만들 때가 있죠. 그러면은 우드락이라든지 펌보드라든지 그런 요소들 가지고 등고를 잘라서 부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3D 상에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사실 이 방법인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형 만들듯이 스케치업이나 라이노에서 쌓아서 3D 상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 건물 런치면은 갑자기 이거 도로 표현은 어떻게 하지? 조경 표현은 어떻게 하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어떻게 이 부분을 모형의 같은 느낌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서피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곡면을 통해서 경사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라이노를 통해서 기본 모델링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완전한 평지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학교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부여를 받았다면 완전한 평지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애매하게 한 800 정도 차이가 나는 경사지다. 그러면은 이 3D 모델링 상에서는 평면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경사지 표현을 했다가 추후에 뭐 예를 들어서 경계석, 인도 이런 부분들을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도 건축주한테 건축 의뢰를 받으면 이 레벨 측량을 맡기죠. 예, 토목사무소에 맡겨요. 그래서 거기서 찍어준 지점을 가지고 레벨을 가지고 실시 설계에 들어가면서 계획에 반영하면서 디자인이 되는데 사실 그런 후에도 공사가 들어가면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실질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애매한 300, 400 올라간 거를 그 레벨을 표현을 하려고 3D 상에서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부분들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혹은 진행하는 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마감하는 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게 3D 이미지. 내 건물이 왜 이렇게 지어졌으며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으며 어떤 영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이미지를 만드는데 우리 건물이 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필지에 대한 레벨에 대해서는 뭐 800 혹은 1m 이상 차이 나지 않는 이상 뭐 이것도 사실 필지의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다면 평면으로 3D상에서는 디자인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본 모델링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들을 한번 모델링을 하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그림이 밋밋한 것 같으니까 제가 건물, 주택 하나를 옆으로 복사를 하나 하고요. 자, 그리고 블럭. 여러분들 땅이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부분은 필렛이 들어가서 반지름 3 익스트루드를 시켜줘서 100만 올려줄까요? 자, 그럼 건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겹쳐 있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100만큼 올려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변 저는 가상의 건물과 가상의 대지를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 프로젝트 하면 가상의 대지 할 일이 없죠? 이미 땅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캐드 라인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데 뭐 선배한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몇 가지 방법이 사실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적 편집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스크린샷을 떠서 캐드로 그려야 돼요. 라인. 근데 저 이렇게 그려본 적 많아요. 저는. 사실 뭐 필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따서 그린다고 하면 이 블럭들만 그리시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블럭 그리고 건물 정도 그리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한 요 정도 그리는데 한 5분? 이면 그릴 것 같아요. 전 실질적으로 없으면은 이렇게 노가다긴 하지만 한 5분, 10분 정도 투자를 해서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층 같은 경우는 요즘 좋아져서 그렇죠? 뭐 도로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도로뷰라든지 로드뷰 보면은 이 높이 대략 가늠이 되죠. 예, 그래서 건물 이런 것도 체크를 해가지고 익스트루드해서 잡아주곤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거를 캐드로 이미지 해가지고 갖고 와서 부착한 다음에 실제 스케일로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사실 애매할 수는 있겠죠. 예, 그거는 또 이 경계점 좌표 열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 건물 하나 찍었어요. 저 지적 편집도 가면은 번지수 나오죠. 저 이 건물하고 아무 관계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예, 아무 관계는 없고 강남구 노년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좌표 확인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이렇게 검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안 나오지? 오류가 발생했어. 잠시만요. 그럼 이 좌표 x, y 값이 나오죠. 자, 이 값을 CAD라든지 라이노에 대입을 하면 x축으로 한번 밀을 하고 y축으로 한번 밀을 하셔야 이 형태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뒤집혀서 나오거든요. 이걸 그리다 보면은. 그거 참고하시고, 저희는 저희 땅만 정확하면 돼요, 사실. 왜냐면 옆에 땅들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CG니까. 그렇죠. 다만 제 땅은 좀 정확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치셔서 여러분 사이트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1대1의 정확한 대지 경계선이 나올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도에 있는 대략 그려 있는 거를 끼워 맞춰서 스케일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가상의 대지 경계선을 사각형으로 대략 그리고요.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도록 분할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할에 앞서서 앞부분도 이렇게, 아까 네이버 지도에서 말씀드렸던 블럭이죠. 블럭이 자연스럽게 익스트루드 돼서 튀어 올라오니까 나머지가 도로가 되네요. 예, 도로는 그냥 저는 플레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땅에 대한 구분을 해주는 측면에서 저는 스플릿으로 분할을 해서 매핑 차이를 둘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변 모델링, 그냥 박스로 일단 저는 넣을게요. 이 주변 모델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박스로 모델링하면 당연히 성의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조금 더 시간이 되시는 부분은 옆에 있는 윤곽 정도, 뭐 박공이라든지, 그쵸? 너무 과하면 또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 모델링한 주인공은 정해져 있으니까 눈이 다른 쪽으로 너무 디테일이 쏠리면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모델링 하시는 것보다는 파라펫 정도는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 렌더링을 걸려고 하면은 통상 메인 이미지 이렇게 거는 경우 극히 드물어요, 사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건물은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양쪽 면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렌더링 걸면 이렇게 걸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 모델링 됐고요. 그 다음에 블럭 모델링 됐고, 그리고 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대지 경계선에 대한 표현을 해주려고 잘랐고, 주변 매스 모델링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석을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솔리드로 180 정도만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대략 인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위에 면만 선택하고, 사실 지금 스케치업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명령어가 다른 거지 사실 개념 그리고 구성은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잘랐어요. 레이어를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로드, 그리고 보행자 윈도 p로드라고 그냥 할게요. 그리고 네, 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변 블럭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경계석, 이왕이면 하나 만들고 복사했으면 편했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경계석을 만들지 않으면은 뭐 이 앞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잔디다, 공원이라 뭐 여긴 녹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또 좀 어색하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매핑을 입히면 이 잔디 위에도 입히면 이 옆에도 입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쵸? 최소한 잔디라고 하면은 이 위에 면만 잔디이고, 즉 사이드, 이 살짝 올라온, 백 올라온 이 부분은 그냥 뭐 하얀색 혹은 뭐 돌,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경계석이 없더라도 이렇게 돼야지, 여기도 그린이고 여기도 그린인 경우 굉장히 허다하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메스 같은 경우에도 레이어를 만들어서 사실 이런 것도 이 이름 같은 거를 좀 알기 쉽게, 뭐 텍스처가 들어간 모델링이면은 T 하고 뭐 메스 이렇게 쓴다든지, 혹은 앞에 넘버링을 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사실 좋기는 한데, 전 되도록이면 좀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컬러만 들어간 맵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화이트 맵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앞에다가 뭐 C자 넣고 C 대시를 넣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텍스처가 들어간 맵이다 그러면은 T를 넣고 이렇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메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얀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쵸? 여러분들 뭐 살짝 오파시티 들어간 상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유리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창문 좀 더 모델링 해가지고 디테일 살짝 넣어줄 수도 있고. 다만 여기서 쓰였던 화이트 느낌이 여기하고 똑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레이어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다크 그레이 넣어주고, 자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한 뒤에 추후에 렌더링을 걸게 되면은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잡아줄 수 있을지 한번 키샷으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모델링을 일단 저장을 하고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 이동하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원점 쪽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이동하시는 게 추후에 그 프로그램에 갔을 때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초점 자체는 항상 원점에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원점과 너무 멀면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캐드 치실 때도 마찬가지로 0,0,0 근처에서 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3D 작업할 때도 원점 근처에서, 그리고 프로그램 간 이동할 때도 원점에 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장을 하고 키샷을 통해서 매핑을 한번 입혀보도록 할까요? 우선 제 건물 화이트, 기본 재질이 화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페인트에 드라이월로 재질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글래스 베이직으로 재질을 넣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면적이 좀 큰 도로부터 좀 넣어볼게요. 도로 색상에 베이직 그레이 있네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일단. 그리고 경계석보다는 주변 메스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 메스도 그레이로 넣기는 했지만 주변 메스가 있나요? 자, 주변 메스의 재질을 조금 톤이 길과 그 다음에 건물과 메스 차이가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끔 차이를 너무 많이 둔다고 이렇게 어둡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져요.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린 그림은 항상 밝고 유쾌하고 희망차고, 그쵸? 그런 느낌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또 이렇게 다크하면은 느낌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세 개의 색상이 기본적으로 차이를 가질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시는 게 주요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인도. 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색상으로 일단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이트하니까 살짝 어두운 정도. 지금 뭔가 잘못 들어갔는데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보행자 도로를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리고 일단 색상적인 차이만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석 한번 넣어볼까요?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크한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또 어두워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한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색상에 제 땅, 제 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레이로 일단 넣고, 그래서 제 땅에 대지 경계선 표시가 되고 인도 뭐 이런 식으로 톤 차이만 주시더라도 느낌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재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넣지는 않았죠. 근데 참고로 제가 키샷을 이용을 해서 렌더링을 걸어 봤는데, 파이널 최종 프레젠테이션 때는 절대 이 프로그램 쓰지 않아요. 절대 이 프로그램 쓰지 않아요. 컨셉추얼하게 느낌 낼 때, 혹은 뭐 컨펌 받을 때, 디자인한 거 중간에 컨펌 받을 때, 뭐 그럴 때나 쓰지.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리터치 충분히 또 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이거 실시간 렌더로만 쓰고, 여기서도 렌더링을 걸 수는 있지만, 아마 제가 아는 뭐 공모전 하시는 국제 공모전 하시는 다른 디자인 하시는 분들 보면은 통상 대부분 V-Ray로 렌더링을 걸고 리터치로 마무리를 해서 본인만의 색깔을 디자인하지, 키샷을 하고 렌더링을 걸어서 포토샵을 가져서 리터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사실 루미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루미온 많이 쓰시는 분 계실 텐데, 글쎄요, 뭐 급한 설계 사무실, 뭐 동영상을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 루미온 많이 쓰는데, 스틸컷으로 루미온 절대 쓰지 않습니다. 키샷도 마찬가지고. 이 느낌이 좀 뭐 이렇게 재질감도 있고 이렇게 마감하면 되겠네. 글쎄요, 절대 비추천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모델링, 컨투어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주변 지인에게 뭐 CAD 파일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정리를 한 상태이죠.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나 혹은 정리가 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루드 하기 위해서 클로즈드 쉐입으로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닫힌 도형으로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익스트루드 할 때 뚜껑 면이 생기겠죠. 앞뒤로 캡이 씌워질 거예요. 자, 그렇게 CAD 지형 등고 라인을 정리를 하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럭이 이렇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건물의 아웃라인이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혹시 삐져나왔다면 안으로 살짝 넣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블럭 라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클로즈드 라인으로 조인해서 정리를 해준 상태고요. 자,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 CAD 파일을 구할 수 없다 그러면은 뭐 네이버 지도라든지 다음 지도에 이미지를 떠서 뭐 일러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CAD로 그리셔도 되고, 라인으로도 그리셔도 되는데, 사실 이 등고 라인은 없겠죠. 이 등고 라인은 스케치업을 활용을 해서 라인을 뜰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윈도우가 안 보이는데, 스케치업에서 우클릭, 상단에 우클릭 하시면 로케이션이라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버튼 Add Location 하면 구글 맵이 뜨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소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Select Region 버튼을, 그리고
그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스케치업 상에 다음과 같이 맵이 들어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두 번째 버튼 토글 터레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3차원적으로 이미지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고 익스포트를 하신 다음에 뭐 OBJ로 하셔도 되고 3ds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이노에서 임포트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형이 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메쉬이기 때문에 제가 탑뷰에서 서피스 크리에이션에 보시면은 이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 쓰는 드레이프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선택하고 현재 지형보다 조금 더 크게 영역을 사각형을 드로잉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공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거는 지우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컨투어 라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커브 프롬 오브젝트에 컨투어 버튼이 있네요. 명령어 선택하시고 방향 윗방향으로 올라야 되니까 간격은 1m 1000. 예, ESC에서 중지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컨투어 라인을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공모전을 하거나 뭐 학교 프로젝트를 하면은 교수님이 준다든지 아니면은 공모전을 낸 주최 측에서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이왕이면은 개인적으로는 아마 주어진 도면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 만약에 뭐 등고 라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스케치업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익스트루드, 자, 좀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요소가 많지는 않죠. 네, 뭐 지금 블럭하고 지형하고 그리고 건물, 메스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 블럭 자체가 익스트루드 되면은 나머지 영역은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여기에 인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하셔서 인도 레이어를 추가하신 다음에 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이제 경계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조경 부분 이런 것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3D 툴 상에서 모델링 하셔도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라인이 레이어가 필요하진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음 등고를 익스트루드를 해서 솔리드 1m로 이렇게 지형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모델링을 한 뒤에 대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출력을 해서 A3 용지에 놓고 뭐 어디는 오픈 공간, 어디는 조경 공간, 어디는 어프로치 이런 부분들의 영역을 빌딩 에어리를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지역과 좀 동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분명 모델은 이렇게 등고가 있는 걸 확인을 했지만 계획 자체는 또 평면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경사지가 있습니다. 거의 산 정도의 레벨인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경사지가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이런 식으로 컨투어에서 모델링을 하고 이제 평면 계획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레벨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평면하고 익스트루드 하면 이렇게 그냥 박스가 나오겠죠. 그럼 얹히고 나면 이제서야 앞불사.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둥을 넣고 코어를 넣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강의를 해본 결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는 어차피 이게 건물이라고 하면은 하부는 경사지로 되어 있으면 쓸 수가 없죠. 이 아래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지로 지형을 절토를 해야 되는데 거의 건물의 면적 전부를 다 절토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토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서 동별로 나누어서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절토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계단 같은 건축적인 장치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주변에 이 엔트런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이렇게 경사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사지를 모델링을 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컨투어로 익스트루드는 해버리고 나는 그냥 뭐 건물 이렇게 계획을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노에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 나름대로는 다음과 같이 계략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수는 하나, 둘, 뭐 셋, 넷, 5개 정도 건물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부에 필로티, 주차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복사를 익스트루드 솔리드로 그리고 한 이 정도 지형을 블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땅이 표시가 좀 안 되니까 익스트루드로 면에 또 레벨이 완전히 부착이 되면은 100만 올려주고요. 렌더링 걸면 탈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면과 면이 지금 여기 가운데 교집합 보이시죠? 이 부분은 렌더링을 걸면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50이면 50, 100만큼 올라와야지 겹치지 않아야지 렌더링 걸었을 때 깔끔히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모델링한 나름 디자인한 레벨을 500 1000 1500 레이어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매스를 얹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같은 높이로 작업을 할게요. 자, 대략 올리고 부분은 좀 렌더링 걸 때 가리시면은 매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우시거나 숨기셔도 돼요. 예. 자, 그리고 주변에 뭐 녹지 공간이 있다. 그럼 나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실제로 모형 만들 때 쓰는 기법 같은 경우 뭐 스티로폼 볼에다가 꽂아서 표현을 한다든지 혹은 실린더형의 나무를 잘라가지고 커팅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핀터레스트라든지 구글 이미지, 여러분들 아키텍처 모델링 하면 굉장히 모형 만든 거 이미지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샘플을 참고해서 컨셉추얼하게 표현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길 표현은 안 되지만 비록 내 땅에 내 레벨이 어떻게 정해지고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델링 랜덤하게 혹은 그 사이트의 주변 환경의 레벨에 맞춰서 주변 매스를 다듬어 주시고 렌더링 걸으셔도 충분히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져오기를 통해서 물론 최종적으로 렌더링 돌리실 때는 V-Ray로 돌리셔야 되는데 개략적인 뷰의 느낌만 제가 확인하려고 그리고 카메라에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디자인한 건물이 얹혀져 있고 주변부 아까 뭐 조경 들어가 있고 하늘 리터치하고 건물의 레벨을 이렇게 다루고 하면은 충분히 파이널 프레젠테이션에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의 하부를 보시면 계단, 컨투어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은 컨투어 여러분들이 등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디자인하신 건물이 디테일이 들어가고 돋보이게 되면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투어 모델링도 충분히 살리시면은 건물 디자인 잘 하시고 디테일 모델링 하시고 그리고 컨셉추얼하게 나무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델링 하시고
화이트로 매핑만 하더라도 구도 잘 잡으면 충분히 곡면이 아니더라도 느낌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곡면 지형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스호퍼를 키고요. 제가 드리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신 다음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지형도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우클릭 하시고 Set Multiple Curve 선택하신 다음에 잡아주시고 엔터 치시면은 서피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가상의 모델링이고 실질적으로 라이노 서피스로 변환을 시키시려면 마지막에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우클릭, 베이크 버튼 누르고 그룹, yes please, 오케이 하면은 자, 서피스가 만들어지는데 커브 수라든지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커브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겹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익스트루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닫힌 도형으로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렸던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에는 원리 자체가 선을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선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여기 점의 간격 5m마다 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쓰실 때는 스케일 1:1 확인 요망, 조인 요망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겹쳐 있는 부분에 라인들이 생기고 이제 서피스들이 삼각면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열린 도형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제 선들이 위아래로 많이 좀 겹쳐 있다라고 하면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클릭, Set Multiple Curve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프리뷰. 자, 다음과 같이 서피스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를 베이크. 자, 그래서 서피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쓰시기보다는 탑뷰에서 서피스에 가시면은 드레이프 서피스, 오버 오브젝트.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사각형 영역을 그리면은 서피스가 보자기 포 같은 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살짝 덮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하부 원래 있던 메시 서피스는 필요가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포지션을 잘 잡을 수 없는데 잠시만요. 여기 옮길 때 같이 옮겼어야 되는데 하나 더 베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찍어주고 자, 포지션 이제 갔죠?
예, 이런 것도 이왕이면 하실 때 무브가 아니고 복사로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블럭만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탑뷰에서 그룹을 한번 묶고, 탑뷰에서 스플릿, 블럭 선택, 그럼 투영돼서 커팅이 되겠죠. 이 서피스들은 일단 레이어를 좀 안 보이니까 익스트루드로 200 정도 익스트루드 하면 어떨까요? 익스트루드 서피스로 다시요. 좀 제가 잘못 눌러서. 자, 디렉션을 다음같이 잡아주고 200.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턱이 생기겠죠? 그럼 이 사이엔 도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최초에 제가 강의 드렸던 우리가 만들어야 될 요소, 경계석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렇게 스플릿을 통해서 분할을 하고 익스트루드 하고 단차에 주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시면은 곡면 지형 모델링이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모델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이 만약에 제 필지다 라고 하면 레벨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많이 쪼개져 있네요. 자, 커브를 추출을 하고 익스트루드 바닥으로 임의로 제가 내렸고요. 조인하고 평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포인트들을 트랜스폼의 셋 포인트 Z 값으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서피스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뭔가 그 커브를 제가 지워서, 자, 이거는 조금 여유 있게 그냥 일단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방법에서 가르쳐 드렸던 땅을 그리고 레벨의 디자인을 하시면서 채워주시고, 어프로치, 오픈 공간, 빌딩 에어리어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하시면서 주변 매스도 올리시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지형 모델링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항상 많은 수강생들을 보면 놓치는 부분이 본인의 땅을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평탄한 작업이 면적이 넓다라고 하면은 레벨 차를 둬야 되고 건물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꼭 정답은 사실 아니에요. 경사지를 경사지에 뭐 어떤 절토 없이 경사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필로티 있고 코어 있고 혹은 브릿지 타고 진입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 사이트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캐드 라인을 정리하는 방법, 혹은 캐드에 지형도가 없다라고 하면은 스케치업을 통해서 라인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컨투어 모델링. 결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어색하다라고 느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땅에 대한 레벨만 잘 정해지면은, 그리고 뷰 잘 잡아서 렌더링 걸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 그리고 곡면 모델링을 할 때 제가 드린 그라스호퍼 파일을 이용을 해서 곡면 모델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블럭을 커팅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땅을 다음과 같이 평탄화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